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재형. 저는 주식을 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사실 잘 몰랐습니다. 남들이 소위 말하는 코로나 상승장 때 시작해서 꽤 많은 수익을 얻었는데 모르고 접근했던 주식시장에 다시 반납을 하는 케이스였죠.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고 시장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금번 연준 발표에서 파월 의장의 의견을 정리를 좀 해놓으셨네요. 1번 2023년 최종금리를 4.6%에서 5.1%로 상향 조정하겠다. 2번 현재 물가 지표들이 안정적인 것은 아직 만족할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3번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따라 금리 조절을 할 것이다. 4번 올해 초보다는 금리 인상 속도가 덜 중요해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왜 시장이 악재로 받아들여져서 증시가 힘을 못 쓰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된다면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일 것 같은데 최종금리를 5.1%로 상향 조정한다는 이유 때문일까요? 농정은 이와 같은 파월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알고 싶어서 궁금증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자, 12월 13일, 14일 이틀간에 걸친 이제 FOMC 회의가 마무리가 되고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이 나왔어. 뭐 정리하자면 그거야. 금리 인상은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다. 다만 금리 인상의 속도는 조절을 하겠다. 그게 이제 결론인 거야. 올 한 해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렸고 내년에도 이제 금리를 좀 계속해서 올리겠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당일날 FOMC 회의 결과 나오고 이제 미증시를 보게 된다 그런다면 그렇게 뭐 크게 이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요동치지는 않았어. 이 발언이 있고 나서 그날 당일날에는 그렇게 크게 괜찮았는데 오늘이 이제 12월 19일이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을 지금 놓고 보자 그런다면 미증시가 고점에서부터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한번 나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해. 자, 첫 번째, 과연 지금 빠지고 있는 이게 단순히 FOMC 회의 때문에 빠지는 것일까? 라는 물으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미 증시 자체가 바닥을 찍고 나서부터 최근 몇 개월 동안 한 1, 2개월 동안 특히 이제 다우 지수를 중심으로 많이 올라와 있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사람들이 또 장밋빛 희망에 좀 들떠 있었어. 바닥에서부터 계속 치고 올라오니까. 자, 미 증시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반등이 V자 반등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요인 자체는 없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냥 이 반등이 나온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 구간일 뿐이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시장을 지금 돌이켜보면. 그리고 충분히 그동안 V자 반등으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진입을 했기 때문에 다시 고점에서부터 지금 자연스럽게 밀리는 거지. 자, 시장은 지금 어떠한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야. 자, 재작년에는 시장을 대표하는 이슈 단어 하나만 뽑자 그런다면 뭐야? 코로나지. 자, 올해 하나는 이슈 단어를 뽑자면 뭐야? 인플레이션이야. 물가 상승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사이드로 붙는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자, 근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끝나 있어? 물가 상승률이 전혀 해결되지가 않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냐 이거지. 그리고 이미 코로나 때문에 실물 경제는 완전히 작살이 났었는데 반대로 금융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올랐단 말이야. 그걸 정상적인 수치로 볼 수 있냐고. 정상적인 수치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올 한 해 빠지는 것과 이 하락의 구간은 당연히 나와야 될 구간이야. 시장이 4년, 5년, 6년 동안 계속해서 쭉 올라가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전 세계 경제가 호황이면 몰라도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막혀있는 구간인데 당연히 시장이 빠지는 건 당연한 거지. 중간중간에 나오는 상승은 하락분에 대한 단순히 싸다, 저점이다,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 구간에 접어드는 것 뿐이지 의미는 없다고. 그러면 형 말대로 인플레이션도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시장이 그럼 계속해서 하락일까요? 라는 또 물으면은 난 아니라고 생각을 해. 왜? 1년 365일 시장이 올라갈 수 없듯이 1년 365일 계속해서 연달아서 빠지는 장은 없어. 자, 그러면 지금 구간은 이미 하락에 대한 저점 구간이 한번 형성이 됐기 때문에 미증시도 됐든 우리나라 증시도 됐든 증시가 한번 바닥을 찍어놨기 때문에 반등 구간 나오고 다시 이제 저점 테스트를 시작을 할 거란 말이야. 전저점에 대한 테스트를. 그러면 전저점에 대한 이 부분 자체가 이미 인플레이션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다 겪어낸 시장이기 때문에 최악의 지표를 겪어낸 시장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전저점 구간을 기준으로 더 빠지진 않을 거라고 봐. 순간적으로 빠지는 건 있어도 지속적으로 전저점을 깨고 계속해서 내려가진 않을 거야. 시장 자체가
그게 형용이 안 돼. 시장은 결국에는 가격이 싸다 싶으면 몰리게 되는 거고 가격이 비싸다 싶으면 매도가 나오는 법이거든. 자, 그러면 코스닥 기준으로 놓고 본다 한다면 전저점이 650이었단 말이야. 지금이 700구간이란 말이야. 700선 간당간당하는. 그러면 650선까지 내가 봤을 때 한 번 더 밀리고 여기에 대한 저점 테스트를 하고 시장은 이제 박스권 진입으로 넘어갈 거라고 봐. 횡보장이나 박스권. 기본적으로 그래. 시장이 쭉 하락하다가 주식이든 주가지수든 종목이든 간에 방향은 다 똑같아. 하락이 나오다가 바닥을 찍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야, 횡보야. 박스가 횡보야. 그래서 내년도는 내가 봤을 때는 박스가 횡보로 계속해서 움직일 것 같고, 시장이 기대를 한 거는 어떤 부분이었었냐면 파월한테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 나가겠다. 또는 때가 되면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기대를 했었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는 절대 나오지 않아. 결국에는 미국의 연준은, 연방준비기금은, 연준의 의장인 파월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내고 있어. 파월은 단 한 번도 자기 의견을 틀리게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우리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할 것이다. 1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올 한 해 동안 계속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파월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시장에서 받아들인 거는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야, 이 정도면 한 번 내릴 때 되지 않았나? 이번 달이면 뭐 하지 않을까? 계속 그런 기대감이 들어왔다가 파월은 예전대로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올라왔다가 실망 매물, 올라왔다 실망 매물, 이게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계속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올 한 해만큼 내년에도 계속해서 올리지는 못하겠지. 왜? 올 한 해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한 달 단위로 한 달 올리고 한 달 쉬고 한 달 올리고 한 달 쉬고 아마 그러한 구간으로 내가 봤을 때는 갈 것 같아. 근데 금리 인하는 절대 내년에도 일어나지 않아. 금리 인하를 지금 하게 되면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올려놓은 금리 자체를 다시 한번 부정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인하를 한다 그래서 시장에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면 결국은 동결 상태로 유지가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는 내가 봤을 때는 올 한 해 고생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올 한 해 시장이 얼마가 빠진가 고점 대비 어마어마하게 빠졌단 말이야.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회복기에 들어가는 구간이 들어갈 거야. 상승기가 아니야. 하락, 회복, 상승이야. 이게 기본 패턴이야. 근데 내년에는 이제 회복하는 모습, 박스와 고점과 하단을 잡아놓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매매, 시장, 그게 될 거라고 난 보고 있는 거지. 이제는 충분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전저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매도 물량이 고점에서부터 쏟아지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FOMC 관련해가지고 금리에 관련된 부분을 궁금해 하셔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제 의견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장의 모습이고 FOMC 회의에 대한 제 생각인데 투자 방향은 늘 그렇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뭐 내 말이 맞으니 그렇게 해라 라는 식의 투자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다른 의견들, 그 다음에 또 뉴스들 이런 거 좀 더 많이 찾아보시고 내년도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지. 실질적으로 미 증시가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다 요즘 최근에 엄청나게까지는 아니지. 그래도 좀 올라가긴 했었는데 국장이 미국장만큼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잖아.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미국장이 올라가도 대한민국 증시가 가만히 있는 거고 이게 흔히 말하는 호재에는 반응을 안 하는데 악재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단 말이 있어. 미증시 올라갈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가만히 있다가 미증시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져 버리는 정말 종목이나 지수 볼 때 제일 짜증나는 일이거든. 엎친 데로 덮친 격이거든. 근데 딱 지금 한국 증시가 그런 모습이야. 디커플링과 커플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 상승일 때는 디커플링이고 하락일 때는 커플링으로. 그러니까는 국장이 정말 힘들 수밖에 없지. 그리고 일단은 국장을 전 세계 증시 외부 요인 말고 국내 증시 요인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시장에 그거를 못 막고 있는 거지. 동요 자체를. 그러니까 뭔가 빨리 좀 시장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그만큼 투자가 안 되는 거야. 돈이 안 들어오는 건데 그걸 어떡하겠어. 예를 들어서 국내 증시가 정말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하자. 그럼 미 장이 오르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나라 쪽으로 시장이 올라가겠지. 자, 지금은 우리가 중국 증시의 영향을 좀 많이 또 안 받고 있는데 미 증시가 영향을 받고 있다가 또 어느 순간 되면 또 중국 증시 영향을 많이 봐. 미 증시 빠지면 우리도 같이 빠지고 중국 증시 빠지면 우리나라도 같이 빠지고. 그럼 왜 그러겠어? 희마리가 없어서 그런 거야. 국내 증시 자체가 쓰레기인데 어떡해. 국내 금융시장 자체가 불안하고 결국에는 우리는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이 되는데 시장 규모 파이도 작은 데다가 이리저리 치이고 위로는 북한이 짱 박혀있고 아래로는 일본이 있고 옆으로는 중국이 있고 뭐 하나 자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잖아.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선진국가로 가려고 한다면 아직도 너무나 멀다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몇 위인데 시장 경제 대국으로 따진다면 우리나라가 10번째 안에 드는 손가락인데 금융시장은 10번째 안에 들어오는 게 맞냐고. 내 말은 저평가가 돼서 너무나 저평가가 돼 있는 거지. 거기에 가장
가장 저평가가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뭐야? 남북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너 한번 생각을 해봐. 너가 외국인 투자야. 우리나라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돈 많이 짱받고 싶겠어? 못하지. 왜? 북한하고 언제 전쟁이 날지도 모르고, 옆에는 공산국가인 중국이 짱박혀 있고, 아래로는 그래도 민주국가인 일본이 있지만 일본과 우리나라의 정서적인 문제가 같아. 지난 과거의 역사가 있는데, 자, 이래저래 국내 증시는 좀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자체가. 그래서 아마 내년도도 쉽지 않은 시장이 연출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올 한 해 하락장만큼은 힘들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박스권 장세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종목들, 개별 종목들 위주로 종목을 찾아낼 수만 있다 그런다면 또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생기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역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들 하셨습니다. 안녕. 사연 시청은 아래에 남겨주세요.